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범죄 역사적으로 쭉 발전 순서를 보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일단 고전주의 학파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실증주의 배웠는데 원래 순서는 원래 죄도학파부터 배우면 더 좋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게리와 게틀레 얘기했습니다. 게리와 게틀레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 통계학적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통계학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게틀레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후풍토 이런 걸 가지고 또 연구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틀레가 강조한 게 대표적으로 암수범죄에 대해서 바로 공식적으로 통계결이 잡힌 거에 정비례해서 암수범죄도 그렇게 비례해서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게틀레가 유명하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 바로 사회는 미생물이고 배양기고 범죄자는 미생물이다. 그래서 결국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인신범죄가 반면 추운 지방은 제3범죄 절도범죄가 이렇게 언급한 학자입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벨기에 게틀레지만 프랑스 게리 도덕통계론 게틀레도 프랑스 사람인데 벨기에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연구한 학자인데요. 보겠습니다. 게리는 프랑스의 도덕통계론 좋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실증적 범죄학 조서를 발견했다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는 것. 그러나 과학시대에 와서 자연과학을 발전했을 때 실증주의 학파가 이러면 실증주의 학파하면 생물학적 이태리 학자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 언급만 하시면 돼. 제도학파가 있었다는 정도. 여기서는 사회적 요소, 환경을 강조했다. 특히 범죄에서 사회의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류층, 상류층, 하류층, 그래서 경제 조건 요거에 따라서 범죄율 변화 지도 위에 변화를 지도 위에 명암으로 표시했죠. 좋습니다. 명암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범죄 지도를 가지고 할 때는 범죄 다발 지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순찰 돌 때 그걸 가지고 참조해서 범죄 다발 지역을 순찰할 때 그래서 순찰할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에도 그건 나중에 보려고 벨기에 게틀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수학자죠. 또한 천문학자자 물리학자이자 사회통계학자라는 말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통계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범죄 현상을 바로 사회적인 환경, 지리적 위치라든가 기후, 연령, 성, 교육 수준은 어때요? 연령 같은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학적, 사회적 조화 이런 환경과 관련지어 연구한 뒤 환경적 요인과 범죄의 관계를 밝혀냈다. 함수관계를. 특히 강조한 것 중요한 것은 깨틀레 나오면 바로 사회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사회는 바로 배양기고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이다. 요거 언급한 학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은 이런 배양기에서 여기서 이걸 먹고 자라죠. 그래서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후 풍토에 따라서 더운 지역 지방은 인신범죄가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은 바로 제3범죄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나중에 프랑스 따르드는 모방의 법칙을 강조했는데요. 거리 법칙이라든가 제1 법칙, 방해 법칙, 제2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사비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따르들은 뭐라 했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재산범죄, 농어촌 지역에서 인신범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도파 공적은 과학적 선구자다.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구자예요.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했을 때 19세 말 진정한 실증주의 나오면 얘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태리학자들 바로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죄도파 공적까지는 그렇게 깊숙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라카샤누. 라카샤누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처음에 롬브르주의 이론을 따왔다가 전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라카샤누는 바로 리옹화파라네. 리옹화파 프랑스에. 자, 라카샤누는 뭘 강조했냐면 이런 걸 강조했죠. 아까 제가 깨뜰레에 대해서 이거 실수했네요.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세요. 선수도 인간지라 지금. 자, 깨뜰레는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그래서 사회가 범죄를 예비한다 이게 준비하고, 범죄자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가 책임이 있다 그랬고요. 라카샤누는 프랑스 리옹화파인데요. 뭘 강조했냐? 사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배양기고 범죄자는 미생물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책임은 사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라카샤누는 곡물 가격 상승과 관계돼서 연구했는데요. 어때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물건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면 바로 재산 범죄가 늘어난다 이 얘기죠. 또한 실업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라카샤누 리옹 대학의 법의학 교수로서 처음에는 롬브르주의를 따왔습니다만은 전면 부인한다. 1855년 와서 국제범죄인류학회 회의 이후 범죄 인류학파와 완전히 결별하고 프랑스 리옹화파 구성하여 범죄 원인을 환경, 사회 환경에 있다라고 이걸 강조한 학자다. 그래서 범죄 원인은 유전적 소질이 아닌 사회 환경에 있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 사정 등의 사회적 요소를 강조했어요. 곡물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특히 프랑스의 통계를 기초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 현상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의식주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재산 문제 관계를 실증 연구했다 이게. 그래서 물가의 상승 및 실업률이 증가하죠. 어때? IMF가 터지면 어때요? 공장이 잘 돌아가요. 문을 닫습니까? 문 닫는 게 많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범죄 대책률을 보면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라고 했고요.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범죄를 책임져야 되느냐?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환경학파주의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사형 존치를 강조했어요. 재밌죠? 사형 존치를 주장하는 등 일반적인 환경론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따르드 모방 이름 보겠습니다. 따르는 극단적인 환경론자를 강조했는데요. 따르드는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구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잠깐 선두를 쳐야지만 난이도가 약간 높아갈 때 대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따르드는 따른다. 모방 느낌이 있죠? 나중에 미국의
서더랜드와 크래시. 사회학습이론에 영려줬습니다. 사회학습이론. 그래서 사회학습이론의 대표학자가 서더랜드 차별적 접촉이론인데요. 여기 영영 줬고요. 원래 사법고시 나왔던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슈어 맥케이 이론도 영영 줬다는데 몰라도 돼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따르들은 바로 마르크스 사상 영향 받았어요. 마르크스 사상. 그 다음에 따르도 진화론은 영향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따르는 프랑스 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사학적 범죄학 중에서 거시적 구조적으로 파악한 프랑스 학자인 듀르갱과 대립이 있습니다. 듀르갱은 사회 현상에는 바로 집단적 현상으로서 범죄는 당연히 사회 전체 현상으로 봤는데 따르는 개개인의 모방으로 본 거야. 미시적으로. 어떤 행태 가지고 그걸 모방한다. 미시적이죠. 근데 바로 듀르갱은 거시적으로 집단 쪽의 사회 현상에 나타난 구조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거시론이고 여기 미시론인데요. 그래서 따르는 미시론이다. 시험을 잘 나와. 거시론이냐 미시론이냐 할 때. 그 다음 볼까? 제1법칙이 뭐냐? 제1법칙은 거리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제2법칙이 뭐냐? 방향의 법칙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제3법칙은 뭐냐? 사비배 법칙입니다. 사비배 법칙. 무한 진입의 원칙이라 해요. 무한 진입의 원칙. 사비 원칙을 무한 진입의 원칙. 암기 방법은 제가 특징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암기 방법 해주면 아주 박수를 칠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약간 속어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여성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짐들은 남성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최대한 자제해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리의 법칙이 1법칙인데요. 이런 거 아시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모방의 심리는 약해지겠죠. 반비례. 근데 심리적 강도가 높으면 강도가 강하면 바로 모방도 강해지겠죠. 모방의 양이. 그래서 반비례 법칙 또는 정비례 법칙이라는 말 써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방해 법칙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계층 간에 보면 상위 계층에 있으면 이것을 모방하는 거야. 누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그 행태를 하위 계층이 모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유형에 대해서 바로 노건천에서 이거를 모방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묻는 문제가 꽤 나오고요. 이건 무한 진입의 법칙이 사비의 법칙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우리가 암기 방법은 우리가 과거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모성애가 강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유는 주는 것은 모유, 이걸 주는 것은 자식에 주는 것은 관습이죠.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방, 그 다음에 유행 순서가, 그 다음에 관습, 그렇습니다. 모방, 유행, 관습이 되고 또한 새로운 모방이 되면 그것이 모방이 유행이 되고 관습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순서에 시험에 잘 올라와. 이걸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유 관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따르든 또한 극단적 사회 환경난조로서 뭐라고 하냐, 범죄자 이외에 사회 일반인이 다 책임자다 했어요. 범죄에 대해 책임은 범죄자 이외 모든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크스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범죄론이 사회주도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순에 기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는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범죄 인력파와 대립했죠. 처음엔 이탈리아 학벌을 따왔다가 아예 대립했습니다. 라카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방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거시 환경론자인 라카샤니와 달리 얘는 미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인 사회심리적 미시적인 환경론자 접근했다. 시험에 잘 나와. 미시론 모방. 어떤 사람의 모방 미시적이죠. 사회 구조적 환경 거시적이죠. 그래서 라카샤는 거시적, 따르드는 모방 어떤 행태 어떤 사람의 모방 좋습니다. 우리 한때 나팔바지 뭐 이런 것도 이게 유행은 돕니다만은 좋아요. 자, 모방의 법칙은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사회 접촉 과정을 분석하여 거리의 법칙의 1법칙이고 두 번째가 방해의 법칙이고 세 번째가 사비의 법칙으로 구성된 사회 심리학적 모방 심리학이죠. 그래서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할 때도 따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모방의 법칙으로 범죄 현상을 해명했다. 특히 바로 모방은 어떻게냐? 모방, 그 다음에 유행, 그 다음에 간습, 순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리 법칙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사회 집단 사회 간의 범죄 경영의 차이, 강약 등을 해명하기 위한 원리인데 모방의 강도는 사람과 사이가 거리에 반별한다는 것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거리가 멀면 모방은 작아지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모방은 강해지겠죠. 그래서 반비례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나 심리학적 거리나 과학적 거리 갈수록 모방 중에 강하게 일어난다. 이 말은 뭐야? 심리적으로 밀접도가 강했을 때는 강하면 비례해서 모방도 강해진다는 거야. 걔네 기하학적이 어려운데 그 뭐냐? 심리학적 거리 나오면 사람 간의 거리가 멀수록 모방의 강도는 작아지겠죠.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모방은 강해지겠죠. 반비례인데 심리학적 치면 심리학적 강도가 크면 아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걔를 모방하고 싶으면 바로 모방도 크다 이게 비례 법칙이죠. 정비례 법칙. 그 다음에 방해 법칙은 볼까? 모방의 방향은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자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그 다음 농촌 범죄 증가 등을 해명하기가 원리이다. 즉 범죄는 사회 상층 계급에서 하층 계급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해진다. 좋고요. 사비의 법칙 모방이 유행으로 유행이 관습으로. 그래서 사비의 법칙의 세 단계는 바로 모유 관습. 그래서 모방 그 다음에 유행 관습 꼭 알아둬야 돼. 좋습니다. 모방이 유행 관습 순서가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다음 듀리깽 보겠습니다. 듀리깽은 프랑스 학자인데요. 듀리깽, 듀리캠 같은 말입니다. 듀리깽은 누구와 대립이 있었냐? 같은 프랑스 학자인 바로 따르드는 미시적으로 봤습니다. 모방. 근데 듀리깽은 범죄라는 것은 사회 집단적인 사회 현상의 하나의 요소이다. 사회 구성 요소이다.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이란 집단적 양심이다 했습니다. 집단을 강조했어요. 개개인의 모방보다 거시적으로. 그 다음에 듀리깽은 아눔이란 말도 했습니다. 최초로. 즉 사회 구성원의 집단 구성의 욕구, 욕망을 기존
사회 규범이 대체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무규범 상태 아노미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사약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래서 사약적 범죄학이 딱 나올 때 드리깽 아노미가 시작됩니다. 즉 자연과학자가 자연석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약자도 사회적 사실을 보는 데 있어 선입감이나 통속적인 그런 관념, 선입감을 없애버리고 철저히 객관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사회 내부 구조, 내부 구조라는 것은 사회 구조, 사회의 구조라는 것은 어때요? 파슨스 구조론적, 이거 몰라도 돼요. 어려워. 행정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큰 사회 구조 틀 속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거시적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 사회와 죄들 사이에서 전체, 사회 전체, 거시로 본 거죠. 상호 연관성을 가진 파슨슨의 구조 기능주의가 기초되었다. 파슨슨. 이건 행정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몰라도 돼. 파슨슨 법칙은 구조 기능적인, 이건 전문 용어인데요. 나중에 거시적 이론 배울 때 사회 구조 이론 배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 배운 게 바로 대표적인 생물학적 범죄는 조금 다 배웁니다. 심리학적 범죄는 그 다음에 이제 사약적 범죄는 중에 거시적 사회 구조로 본 게 있어. 파슨스. 그 다음에 사회 과정 동적 측면에서 미시로 본 게 뭐냐. 사회 학습은 모방 차별적 누구하고 대화 나누면서 접촉하면서 모방.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이론. 그동안 범죄 연구자들은 범죄 원인을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가라고 연구했는데 사회 통제 이론에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거 오늘날이야 현대 왜 인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형태로 그런 심적 형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를 저지르니까 왜 인간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규범을 준수하는가 이렇게 연구한 것이 사회통제론이에요. 이 사회통제론이 오늘날 꽃 중의 꽃인데요. 그것은 각종 CCTV라든가 환경 개선한다든가 바로 통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심이 본래 인간은 성악스러워 본 거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제 요소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학자들이 미시적으로 사회통제론, 그 다음에 낙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갈등이론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낙이론과 갈등이론 학자만 하시면 되지 내용까지 깊숙이 몰라도 돼요. 근데 앞으로는 약간 향후 아마 약간 조금 깊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해서 간과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다음 문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독일로 가는 겁니다. 야샴페페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기능. 드리깽은 범죄 정상설. 앞에서 봤잖아요. 사회에서 범죄에 발생하는 것은 사회 현상의 하나의 당연히 구성 요소다. 그래서 범죄는 정상설, 그래서 범죄 긍정설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사소한 거 이런 거 범죄가 발생으로써 사회 문제가 뭐냐 이걸 대처하고자 법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만이 쌓인 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사회 병현상을 이해하면서 또한 큰 범죄 불만이 쌓이다가 뻥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가 변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걸 바로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냐? 자살론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속어 써서 이것만 용서하세요. 드리깽, 뒤질래, 깽, 그래서 자살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와 그 다음에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 이걸 때문에 연구한 게 뭐냐? 이타적 살인, 아노미적 살인, 그 다음에 이지적 살인, 숙명적 살인
이런 걸 네 가지 살인에 대해서 살인이나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가령 가미가제, 이타적,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냥 비행기에 뜨는 순간 일본 같은데 그대로 가서 자기 죽은 목숨을 간주하고 그냥 가서 같이 비행기에 추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 자살은 사회 유대가 잘 안 될 때 이기적으로 자기가, 그것도 범죄죠. 자기가 자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노미적 자살은 아까 사회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 욕망을 사회 규범이 기존 규범에 해결 못할 때 아노미적 자살, 가령 실업자가 아노미적 자살. 그 다음에 숙명적 자살은 뭐냐, 사회가 너무나 통제했던 시기에서 순장제도가 있잖아요. 순장, 고위직 왕이 죽거나 할 때 바로 저걸 믿은 거예요. 죽음의 세계도 있다 해서 멀쩡한 사람 순장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정상설이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것은 사회 구성 부분이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범죄 필요서는 긍정스러웠죠. 범죄 없는 사회는 집합의식의 구속이 너무 엄격하여, 이 북한 같은데, 근데 북한도 범죄 발생합니다만은 너무 지나치면 불만이 쌓이고 이건 문제 있는 것이다 이게야. 아무도 이에 정을 엄두를 못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는 줄어들겠지만 진보적인 사회 변화 가능성도 함께 말살되므로 사회가 발전되고 대처하려면 이러한 범죄가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진보적으로 발전해서 대가를 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범죄 긍정설. 이걸 코엔이 따가갖고 범죄 긍정설에 대해서 쭉 언급했습니다. 자, 범죄 대책론. 자, 보겠습니다. 그거 좀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겠습니다. 볼까? 전통적 범죄는 악이라 봤잖아요. 나쁜 거. 근데 얘는 범죄가 긍정설이야. 형벌은 이러한 악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연대감 보호 기능을 하였다. 이 말은 뭐야? 범죄 발생하면 저러면 안 되겠지? 누구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강조한 겁니다. 근데 범죄에 대한 부정설도 범죄가 많이 하면 법 준수 의무가 약해진다. 이건 부정설 입장이고, 긍정설은 오히려 사회가 결속력이 강화된다. 이게 긍정 입장이죠. 그 다음에 주립경은 범죄를 정상적이며 필요한 것으로 형벌의 기능을 사회 연대감 보호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개인적 수준으로 간 겁니다. 개인의 사유로 전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형벌의 기능은 범죄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용인된 가치에 대한 사회되지 못했거나, 사회 유대가 약간 적응 못하면 이기적 자살을 하래요. 이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면 자연스럽지 못해요. 사실상 인과관계 근데 약간 경직되죠. 그 다음에 행동이 많이 움츠리들죠. 제약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상 약간은.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요. 드립경 자살을 볼까? 드립경은 인종, 유종, 질적 원인, 빈곤 또는 순수한 개인심적 요인에 의해 자살을 설명하던 종래의 적금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결합, 그러니까 자살을 유형화하여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자살 원인을 사회적인 요소로 밝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범죄학, 사회 구조적, 파슨슨,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이기적 자살은 사회 유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타적 자살은 사회 유대가 너무 강해서,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가미가제 같은 거, 가미가제 특공대. 그 다음에 숙명적 자살은 사회가 너무나 통제가 강해서, 순장제도,
외적 압력에 의한 자살, 고대 순장.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것은 뭐냐? 자, 내가 직전대에다 가만히 갑자기 구조정대였고 40대 그냥 40대 초에 직장을 그만뒀어. 그러면 내가 지금 욕구 욕망 내가 뭔가 정지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면 사회 부정으로 술 먹고 막 거리 헤매다가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두로 무기범 상태, 사회기업이 작동이 안 될 때 이런 가치 혼란의 자살인 게 퇴직자의 자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케이 쓴 책이 뭐다? 자살론. 주줄갱 자살론 좋습니다. 자, 독일의 이론은 리스트는 자 심파로서 교육형주의, 목적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바로 심파들은 주관지 입장에서 형벌과 보완처의 이론주의, 그 다음에 단기 자유형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폐지하고 처벌의 개별화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기형을 도입시키자, 개선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강제 노역은 찬성했습니다. 그럼 볼까? 범죄학과 형법을 포괄하는 전 형법하고 사상을 확립하였고, 목적형 사상, 그 다음에 형벌 보완처분 이론화죠. 심판은 이론화, 주관지 입장. 그 다음에 그 사상은 이건 몰라야 돼요. 1880년 바로 프린스와 하멜에서 국제형사협회를 통해 실현되었다. 형사협회를 통해서 그건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벌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범죄의 위험성을 형벌을 기초로 삼아 각각 범죄 대책, 다른 범죄 대책, 이번은 뭐야? 각각이 바로 처벌의 개별화다 이게야. 주관주의 심판은 처벌의 개별화야. 이걸 형벌의 개별화라고 했어. 그래서 리스트에는 목적형 사상으로서 교육형주의에 따라, 자, 목적형주의 누구였습니까? 아까 살다나, 리프만, 또 살다나, 난자, 리프만. 그렇습니다. 얘는 교육형주의에 따라서 부정경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단기자형은 폐지했죠. 단기자형은 오히려 악풍에 감염될 수 있다. 교도소 6개월 미만은.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밀. 그렇다면 사인의 초회에서, 그 다음에 잠깐 가정이 해치됩니다. 가장이, 이 사람이 가령 교도소에 있으면 돈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또한 나라 경제도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심파가 기여한 바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형법중지 그 정신은 인권을 강조하는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을 받아서 근대 법치주의 정신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다만 심파의 장점이 요소요소에 지금 도입돼서 반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걸 하자. 교도소에 두지 말고 바깥에서 집행유예, 바깥에서, 이건 유죄를 판결되는 건데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교도소에 집어넣지 말고. 그 다음에 누진제도에 대해서는 합리화. 누진제도는 어떻게 돼?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시켜서 구금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강제 노역은 찬성했다니까. 그 다음에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들은 감성이 예민하고 아직까지 성숙도가 완전체 성격 인성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성이 예민한 상태에서 범죄를 비행했다해서 걔를 나쁜 사람이라고 바로 이렇게 낙인시키면 자기가 자기 부정적인 측면이 고정화되면 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범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심파들은 이걸 강조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고요. 다음은 야셰펜부르크입니다. 야셰펜부르크는 바로 독일 학자인데 범죄 대책을 어떻게 강조했냐? 6분설을 강조했습니다. 6가지 종류로. 볼까요? 크렘펠린의 영향을 받아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기초. 야셰펜부르크는 의사인데요. 정신의학적 범죄학자로서 범죄를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봤습니다. 누가? 크렘펠린이. 그래서 형법전의 한정책임 능력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율만스는 바로 영국 사람이죠. 메나임과 율만스 영국 사람. 영향을 받아 리스트 사상을 계승하였다. 리스트가 뭡니까? 독일 사람 목적형 교육형 주의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요. 클리펠린의 영향을 받아서 리스트 영향을 개선했는데 강화시킨 건 뭐냐? 6가지 분류를 강조했습니다. 분류. 요건 이제 9급 시험과 보직 관찰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엔 아직 안 나왔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격정범, 우연범, 기회범, 누범, 그 다음에 예모범. 예모한다는 것은 범죄를 예비 모의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직업, 절도범, 이렇게 6가지 구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요거 알아도 야셰펜베르크 6가지. 근데 글자 볼까? 야셰펜 3글자, 부르크 6글자. 6글자잖아요. 6가지 분류 야셰펜부르크 6가지입니다. 글자 수가 꼭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 기존의 형사정책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십시오. 왜? 공식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비지도서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늘어나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대책론을 바로 크게 4가지 대책론가 있어서 예방 대책론, 범죄 대책론, 재판 대책, 소년범과 그 다음에 정신병자에 특수한 대책 4가지. 그래서 범죄 대책을 리스트 영역받아갖고 리스트 대책을 하고 있지만 세분화해서 4개로 바로 범죄에 대한 예방책, 그 다음에 형벌 부과하는 대책, 재판 대책, 소년범과 정신범의 특수한 대책, 이런 것을 강조했다. 6가지 분류, 이게 더 중요해요. 좋습니다. 심파가 이런 개별적 초우 대책을 강조했다는 것. 자, 엑스노는 바로 엑스노와 사우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X는 사회생물학적 범죄학자로서 볼까요? 범죄 생물학을 만족과 개인의 생활에서 발현하는 범죄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했다. 범위성 인격과 범위성 환경을 범죄인자라고 하였다. 자, 원래는 범위성 소질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이잖아요. 내면적인. 그 다음 사회적 환경, 이게 맞잖아요. 옛날에는 소질만 봤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을 보면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절충으로 본 거예요. 엑스너는. 그래서 엑스너, 엑스맨, 여기냐 할 때 엑스맨 왔다 갔다. 그래서 바로 범위성 인격, 소질, 그 다음에 환경, 이걸 결합해서 본 거예요. 엑스맨은 어때요? 엑스맨은 얘가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왔다 갔다. 좋아요. 그 정도 보고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은 유전적 소질의 영향과 성장적 환경 요소고,
이렇게 본 건데 엑스너 할 때는 소질과 환경 엑스너 룩셈부르크 해도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까지 안 나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어 보겠습니다. 좌우어 범죄 사역인데 범죄를 범죄 충도로 봤어요. 범죄 충동. 자 볼까? 범죄 충동은 누구나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형법에서는 범죄는 뭐라고 했어요? 범죄는 종전에 보면 구성요건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해당성. 그 다음에 그것이 입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성. 이 책임성이라는 것은 가벌성이죠. 가벌성. 근데 얘는 사회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서 좌우는 범죄 충동에 대한 어떤 도의적 윤리적 측면 당벌론 측면에서 벌써 당벌론 그냥 넘어가. 종래의 범죄 개념 가벌성을 뭘로냐 사회 윤리적인 개념으로 당벌성의 개념으로 바꾸어. 당벌성이라는 건 뭐야? 윤리적 당벌성 관념 쪽에서 나쁜 놈 이렇게 사회적 도덕 범죄의 사회적 반가치에 대항하는 사회적 도의 이런 걸 강조했는데 몰라야 돼. 선생이니까 알 수 있는데 좌우는 기존에 이러한 책임성, 가벌성, 법체계상 본 게 아니라 당벌성, 윤리적 측면에서 당벌성, 사회적 도의를 위반한 사람 이렇게 연구했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까지 이게 알아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형법적인 측면, 가벌성, 기존 범죄 개념을 보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당벌론 또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 도의적 대책, 사회적 도의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사람이 싸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